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실 어휘 피트니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비엔나 한글학교 교사 임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365일, 그 중에 총 40회, 약 120시간. 이것은 비엔나 한글학교 1, 2학기 수업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시간인데요.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한글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죠. 한글을 다 깨우친 후에 한국의 다양한 표현들과 어휘들, 또 많은 양의 어휘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선생님들 날마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교사 스스로도 너무 당연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까지도 아이들에게 문법으로 가르쳐야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뭐뭐 때문에, 아니면 뭐뭐라서, 어떨 때는 받침이 들어가요, 어떨 때는 뭐 리을이나 비읍이 탈락해요. 네, 문법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죠. 또 여는 법칙, 국외음악, 또 두음 법칙 이런 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가르쳐야 하는 저희 한글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타 언어에 비해서 한국어는 어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실린 어휘량이 무려 44만 단어라고 하네요. 그 중에 제가 쓰는 어휘는 얼마나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휘가 많다는 것은 곧 어휘의 차이를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색깔 표현, 색채 언어들도 보면 누리끼리 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랗다, 누렇다. 그렇죠? 또 참석하다, 참여하다, 참가하다.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에 담겨 있는 생각과 깊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휘는 단순히 단어의 양이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에 들어있는 생각과 표현과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 학습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실 상황과 아이들의 언어 환경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째, 짧게 주고받는 SNS와 미디어의 변화입니다. 필요한 말만 전하는 SNS, 또 선택적으로 보게 되는 짤막한 영상. 우리의 Z세대들은 더욱이 동영상으로 모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보는 짤막한 영상 안에서 과연 얼마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선택적으로 보게 되는 짤막한 영상은 보는 사람의 관심을 반영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그 영상 안에서 보게 되는 모든 어휘들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한국어 빈도수도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쓸 때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야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학습자들도 문어체보다는 구어체의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글쓰기에 필요한 어휘는 더 한정적이고 더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교사 언어의 제한도 아이들의 어휘에 장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실 안에는 항상 학습 격차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속도, 또 받아들이는 양,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교사의 언어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출되는 환경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언어들이 제약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어휘를 배우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휘 피트니스 준비해봤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44만 단어,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어떤 어휘를 선택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이죠. 거기에 나오는
기초, 초급, 한국, 어휘, 한국어 어휘, 그리고 한국어 문법 목록을 가지고 아이들과 어휘 피트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어휘의 왕도는 독서라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의 변화와 짧게 주고받는 SNS, 교실 상황 안에서 벌어지는 제한된 교사 언어, 또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보는 영상 안에서 또 한정적인 어휘, 제한된 어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의 문장을 읽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독해력이 또 생긴다고 하고요. 이 어휘 지도는 사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휘 교육을 소리 없이 쌓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도 없어 보이고 저것으로 무엇이 가능하겠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쌓이게 되면 정말 나뭇가지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차곡차곡 소리 없이 쌓이는 눈처럼 어휘를 배울 수 있도록 자꾸 환경을 노출해주고 자꾸 듣게 하는 거죠. 네. 자, 선생님은 어휘 트레이너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봤는데요. 어휘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또 필요한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휘 트레이너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엔나 한글학교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수업으로 전향이 되고 작년 교사의 변동이 있었어요. 한 50% 선생님이 지금 바뀌게 되셨는데 선생님들과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과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반, 또 그리고 저학년반, 그리고 초등 고학년과 중등반이 모여서 함께 교과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신입 선생님들을 위한 배려였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또 교사들끼리 또 유대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수업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또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 교과 회의를 진행했고, 지금은 이런 교과 회의를 통하여서 수업의 방법, 또 앞으로 이런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논의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같이 설계하고, 또 다음 학기에 이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더라도 이 아이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과회의, 어휘 트레이너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짧게 할 수업 시연은요, 유치반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직접 해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치반 선생님들은 일단 목소리 톤이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보다 더 에너지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과장한다고 그러죠. 그런 과장하는 모습들이 많은데요. 선생님들 지금부터는 잘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아이들 모음 수업을 할 때는요, 이 모음과 으 모음을 가장 먼저 가르쳐요. 먼저 이것이 학습이 되면 나중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배우는 것이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수업의 모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너는 누구니? 나는 이야. 뭐라고? 이. 자, 친구들, 이 친구 이름이 뭐래요? 이. 너는 이름이 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 너 어디가? 누구 만나러 갈 거야? 오! 헉! 친구들, 방금 이가 넘어졌나 봐요. 넘어졌는데 어떻게 소리가 났죠? 으하고 소리가 났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넘어졌어요. 아와아와 했나 봐요.
미끄러졌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와 을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먼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접어서 그렇게 이제 종이를 접게 되면은 선생님 왜 나는 이런 거 없어요? 막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미리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그렇지만 뭐 눈을 똑같이 같이 그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와 의 모음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금방 알고요. 선생님 나도 해볼래요. 왜냐면 선생님 거는 항상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거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나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나와서 똑같이 한번 선생님처럼 해보라고 그러면 어색해도 재밌으니까 한번 나와서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이와 모음이 이제 학습이 되면은요, 아이들이 다음 모음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렇게 지나가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거의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앞에 나와서 얘기도 해보고 또 이렇게 손으로도 해보고 제일 또 간단한 모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방 학습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되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색종이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과 또 수업을 하는 거예요. 문접기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와 모음을 만들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 주는 색종이를 가지고 이 두 개, 두 개 만들어 보세요. 모방과 반복. 네, 그럼 친구들이 만들어요. 이제 만들게 되면은요, 이제 선생님들 보여드리려고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이제 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이 두 개, 두 개가 되지만 저는 이제 지금 액자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사각형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또 아이들한테 학습을 하는 거죠. 자, 친구들, 여기 이가 어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뭐예요? 이제 그러면 뭐 으요.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두 개. 이렇게 만들어서 사각형을 만듭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아야, 어여 이제 학습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또 문접기를 통해서 이렇게 종이를 만드신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모양도 좀 귀엽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색깔이 있고 또 자꾸 접고 자기 걸로 나중에 내게 되니까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요. 다 만들어서 방향을 가지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일단 전 방향으로 두 개씩 붙는 거는 아는데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율동을 가지고 이제 같이 해요. 호랑이 야호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라면 다 아실 것이고 또 저학년 선생님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노래는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막 진짜 거의 랩하듯이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쓸 줄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쓸 줄 알 수 있도록 이제 율동을 같이 하는데요. 자, 이 모양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또 율동 선생님이 됐네요. 이렇게 준비하고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한글이 야호의 그 버전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 거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미끄러졌으니까 그냥 으는 그 리듬 박자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잘 배워요. 선생님 따라서 하니까 일단은 방향성은 정확하게 따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네. 너무 귀여운 캐릭터 같이 좀 예쁘지 않나요?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유치부 수업할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아이들한테 하나씩 만들어서 주게 되고 또 이렇게 예쁘지 않아도 예쁜 거 맞죠? 네. 예쁘지 않아도 아이들이 공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저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좀 로봇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각진 모습이.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을 한글 로봇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자, 우리 오늘 한글 로봇 기분이 어떤지 한번 물어볼까요? 이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건 내 거니까 내 기분을 여기다 한번 얼굴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웃는 얼굴을 그리죠. 아니면 하트 뿅뿅 뭐 이런 거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그 한글 로봇 내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글 로봇 이제 또 몸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는 게 싫으면은요, 그냥 손가락을 이용하셔도 돼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 앞에, 내 앞에 네모난 이 두 개, 으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음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R을 배우면 또 텍스트 안에서 R을 찾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모음 수업을 하면은 지루하지 않게 금방 아이들이 모음을 익힐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글 로봇에 대한 좀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색종이로 접어서 좀 이렇게 도톰하고 예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예쁘지 않게 나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나름 배웠다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옆에다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막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 기분이라고 얼굴에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오늘 수업을 끝나고서는 이제 유치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재가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다 낱장을 들고 다녀요. 또 왔을 때 또 준비물이 없이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낱장으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나가서 엄마 하고 보여줬는데 엄마가 이러고 접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이는 오늘 배워서 엄마한테 보여준 건데, 엄마한테 한글 로봇 설명도 하기 전에 엄마가 이렇게 접어버려서 애가 엄청 울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네요. 아이들은 어떤 걸 해도 다 작품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음 수업으로 어휘, 유산소 함께 수업 시연으로 보셨고요. 네, 지금은 어휘 근력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휘력을 자꾸 늘려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한정되었던 언어들, 그리고 또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던 어휘들, 그리고 좀 제한되어 있는 어휘들 외에 다른 어휘들을 눈처럼 쌓기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근력 운동 이제 꾸준히 해야 되겠죠? 교사 잠재력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의성어, 의태어, 흉내내는 말들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또 형용사, 동용사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표정으로나 또 감정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라요, 토픽에서 나오는 초급 기본 한국어 단어들을 가지고, 그 목록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이 토픽 초급 단어들을 보면서 학습자가 얼마나 다양한 어휘들을 배웠는지, 또 배워야 하는지, 또 어떤 단어들을 앞으로 가르치면 좋을지 판단하게 되는 좋은 가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법 목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라면 가르치지 않아도 될 차이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초등반 온라인 교실 수업 내용이에요. 저희 반 네이밍은 최강 2학년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가 먼저 최강! 그러면 아이들이 2학년! 잠결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잠도 깨면서 수업을 시작하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좋아요, 싫어요, 나빠요, 그 다음에 착해요. 그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모든 단어들이 좋아요, 착해요, 나빠요로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을 배우고 같은 문장 안에서 비슷한 단어들로
바꾸어 사용해 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흉내내는 말을 사용하면서 글을 쓸 때나 말할 때 단조로움을 피하고 또 글에 말에 생기가 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요. 먼저는 그림을 하나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그림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꾸며주는 말, 또 감정을 나타내는 말, 또 흉내내는 말,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서 문장을 완성하도록 지도했죠. 반대 활동으로 또 글을 주고 함께 읽은 다음에 그 글에 대한 내용들을 상상해보고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봤어요. 마지막 활동으로 한 심어학습이었는데요. 아이들이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제가 몇 가지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의 왕도를 따라서 아이들과 온라인 수업에서 독서 지도도 하고 있는데요. 초등 저학년 도서 목록 중에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 책은 바로 변신미용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이들한테 흉내내는 말 보물창고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단어들로만 만들어져 있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책을 같이 읽었고요. 맨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선생님들은 숙제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여서 아이들 숙제 관리, 또 수업 내용 안내, 그리고 피드백을 드리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들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지가 않고 또 숙제를 냈을 때도 부모님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그렇게 매주마다 올려주시는 숙제들을 잘 피드백하고 틀린 부분들 수정하여서 부모님들이 또 가정에서 교사 대신 아이들을 지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숙제를 그렇게 올려주셨으니까 검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다음 시간 첫 수업으로는 숙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그날의 숙제가 흉내내는 말 문장 5개를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라는 숙제가 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아이들이 낸 그 문장 중에 한 가지씩을 골라서 제가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것이 미리 캔버스 사이트입니다. 유럽 한글학교 연수에서 너무 잘 배워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온라인 수업으로는 좀 가시적으로 좋은 예쁘고 또 눈에 확 띄는 그림들을 준비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낸 문장을 따라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림을 보고 내가 표현했던 문장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사이트는요, 한국형 카웃이라고 하네요. 퀴즈 앤 사이트입니다. 가끔씩 아이들 흥미를 위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데요.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핀 넘버를 넣는 것도 닉네임을 넣어서 들어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아이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하는 쌍방향 게임보다는 제가 이렇게 화면을 열어두고 아이들이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이렇게 번호를 누르거나 문장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같이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해서 혹시 또 이 시간 안에 문제를 읽는 것 자체도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읽어주고 또 아이들의 반응을 기다렸다가 문제를 같이 푸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들도 이 사이트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10명까지는 무료로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수업에서는 이렇게 활용하시고 나중에 수업을 마친 다음에 복습할 겸해서 아이들한테 이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클래스룸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안내를 드리면 아이들은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같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두 번째는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숙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것도
있어. 그리고 B쪽도 있고, B쪽도 있고, 조롱조롱도 있었고, 우르르도 있었고, 멍멍멍도 있었어. 뿅뿅. B쪽 팝콘, 하얗고, 풍기면, 소타, 멍멍, 펑펑, 강아지. 아, 선생님 미안해요.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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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 멍멍. 와, 다 많이 들었다. 뿅뿅뿅, 펑펑펑, 조롱조롱, 뾰족뾰족, 삐죽삐죽. 지금 다른 친구도 손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저 손 아파요. 알았어요. 아니, 손 아파요. 삐죽삐죽, 멍멍, 조롱조롱, 뿅, 삐죽삐죽, 조롱조롱, 으르르, 멍멍멍. 와우. 자, 이번에는 어휘 파도타기입니다. 이번 강의의 최고 수준이죠. 한국어에는 연어가 굉장히 많죠. 또 관용 표현들, 그리고 속담들까지요.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글을 쓰다, 그림을 그리다, 농구를 하다, 거울을 보다, 칼로 썰다, 가위로는 자르다. 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서술어나 함께 쓰이는 명사들을 가르쳐야지 아이들이 또 문장 안에서 그 어휘력을 또 발휘할 수 있겠죠. 또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활용이 높은 속담들부터 제시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에 관련된 속담이 가장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활용의 빈도수가 높은 속담들부터 학습자들에게 제시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계기 수업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최근에 또 3.1절 계기 수업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사이트 중에 몽당연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는 계기 수업을 위한 자료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우리 선생님들께서 계기 수업 자료를 연구하시고 함께 만드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혹시 이 사이트 모르시면 한번 가셔서 여러 가지 수업 자료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들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유익한 사이트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들 중에 활용이 가장 높은 사이트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저학년일수록 좀 시각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이 누리 세종학당에 가시면 그런 시각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주제별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카드들 또 자료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온라인 수업하실 때 이 사이트 활용하셔서 아이들 시각 자료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렌지, 체리, 배, 감, 참외, 수박.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사이트도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참쌤스쿨이라는 사이트거든요. 이 사이트는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한국에 계신 현직 교사들이 학급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자료를 직접 만드시고 또 업데이트하시고 또 저작권 사용 없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가시면 다양한 온라인 수업 자료, 또 도서 자료, 또 학습 자료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우리 수업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이트는요, 국립국어원 한국어 기초사전 사이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혹시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할 때 필요한 사전적 의미를 찾을 때 저 이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성인 학습자나 아니면 고학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런 사전 찾기 활동도 온라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의 뜻을 알기도 하고요. 또 관용 어구나 연결하여서 또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이트는 바로 유럽 한글학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예요. 이 홈페이지는 개설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료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한번 오셔서 보시고 한국어 수업 자료, 또 운영 자료, 또 교사 배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항목 중에 좀 재미있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업의 달인을 찾아서 라는 항목이에요. 유럽 한글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정말 탁월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함께 수업을 공유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어 주셨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교실 어휘 피트니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휘, 소리 없이 쌓이는 눈이지만 결국에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또 힘이 생길 때까지 경쟁력을 키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선생님의 잠재력과 아이들의 학습 잠재력이 하나의 큰 가치로 조화롭게 우리 교실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엔나 한글학교 교사 임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